이 선글라스요? 제가 부상 투혼 중입니다. 요즘에 좀 과로를 했더니 눈 실비출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10문제라도 맞춰서 우리 합격하기로 해요. 탑10 시작합니다. 12. 적합보험의 담보 위험, 면책 위험. 두둥 12. 저가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 위험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담보 위험은 A, B, C로 구분하셔가지고요. 담보되는 위험 그리고 면책되는 위험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A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담보되는데 반면 C 보험에서는 이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 X된 것들은 담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볼까요? 해상적합보험 ICC C 조건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도난,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자,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다 표에 있는 단어들이죠. 1번만 없지요. 답은 1번. 9위. 인코텀즈와 적합보험을 합친 내용. 9위. 인코텀스와 적합보험을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코텀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0 버전이 시험에 나오겠죠. 11개의 조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조건은 바로 CIP 조건입니다. 인코텀스 2010 버전에서는요, CIP 조건에서 보험을 최소 범위로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0 버전에서는요, 보험을 최대 범위로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약관 같은 것으로. 한번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 CIP와 CIF 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보험 조건을 골라라 이렇게 썼죠. 답은 바로 2번. 왜냐? CIP 조건에서는 A보험을 들은 거죠. 최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CIF 조건에서는 어때요? 제일 작은 보험, C보험 들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복습. CIP는 가장 넓은 보험, CIF는 가장 작은 보험. 8위. 복합 운송 루트. 8위. 철도를 이용한 복합운송 루트. 자, 미대륙을 이용한 복합운송 루트가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 러시아를 이용한 루트가 있습니다. 미대륙을 이용한 루트 대표적으로 ALB, MLB, IPI, 리피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횡단하는 루트, 그 유명한 TSR, 그리고 중국을 경유하는 TCR이 대표적이죠. 아무리 몰라도 이 6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 경로는 무엇이냐 써있죠. 자, 키워드 서해안에서 미국 서해안에서 철도에 환적된 다음 미국 대서양 연안 및 걸프 지역 항만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MLB가 되겠습니다. 7위. 인코텀스. 보인다. 바로 인코텀스입니다. 7위 인코텀스. 인코텀스에서 사용하는 조건은 크게 2개 그룹이 구분됩니다.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룹인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코텀스 4개가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4가지에 각각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춥니다. 자, 문제 예시 보겠습니다. 운송 방식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무역거래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세요. 답이 바로 보이죠? 보기 4번 보시면 운송 방식 관계없이 사용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7개, 4개 중에서 무엇을 외우시겠습니까? 차라리 4개 외우시는 게 낫죠? 4개만 제대로 외워도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춥니다. 6위 forwarder. 안녕하세요. 6위 포워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워더의 역할을 공부하십시오. 포워더들은 운송 수단을 화주 대신 수배하기도 하고 운송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하보험을 들었을 때 적하보험에 관련된 증권을 스스로 발급하지는 못해요. 왜? 보험회사는 아니니까. 꼭 유념하세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어때요? 답 보이죠? 바로 5번. 해상보험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거는 보험회사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5번. 5위 정기선과 부정기선. 5위. 정기선, 부정기선. 해상 운송 선박은요,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정기선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규칙적 항해를 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계약을 한다. 대상 화물은 컨테이너다.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기선은 불규칙적 항해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화물은 벌크 화물,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서를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용선에 의한 부정기선 운송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 화물의 소량 화물, 공산품 등의 일반 화물이나 컨테이너 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너무 쉽죠? 1번 틀렸어요. 왜냐? 1번은 정기선이거든요. 4위 항공 분야의 국제기구. 4위 바로 항공입니다. 와. 자, 3위는 항공 분야에서 국제항공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바로 이카오 그리고 아이아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위 해상 분야의 국제기구. 3위 해상 국제기구. 이모! 바로 IMO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해사기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모. 저처럼 혹시 바다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해상국제기구. 이모! 자, 여러분들 방금 배우셨던 4위 그리고 3위를 하나로 묶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해운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구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보기 보시면 갑자기 막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와, 이카오 하나만 외웠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2위 해상운송장과 항공운송장. 2위 항공운송장과 해상운송장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운송장은 에어웨이빌 그리고 해상운송장은 BL이라고 하잖아요. 자, 각자 유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언제 선적을 하는지, 누가 발행을 하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의 란에 누구를 기입하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예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선화증권과 화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양도성이 있고 선화증권은 양도성이 없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마음이 불편하죠? 왜?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대망의 1위. 국제물류 일반 중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수리수리 마수리 1위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환경 변화는요, 효율성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또 개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속한 운송이나 물류 가시성을 높이는 것, 혹은 항공기나 또 기업이나 선박이 대형화되는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녹색 물류나 물류 보안이 중요해진 것,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항로나 또 신흥 시장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짠! 국제물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많은 문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말씀드릴게요.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에 비해서 짧은 리드타임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외국 나가는 거랑 국내 이동하는 거랑 뭐가 더 시간이 깁니까? 일반적이라면 외국 나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왜 국제물류가 리드타임이 짧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서 항만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선박이 커지면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의 물의 높이가 깊어져야 되죠. 깊어져야 되는 거 정답. 부디 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 수심은 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지원 에듀에서 볼 수 있는 단기 완성 수업 혹은 벼락치기 수업, 그리고 시험 전에 볼 수 있는 물류TV에 있는 30분 요약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휴가 가야죠?